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남양유업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고요.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 큐브는요, 최영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고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남양유업이 받고 있는지 박주희 변호사께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지난 13일에 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의 제품이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심포지엄을 위한 대관료를 지불한 것도 남양유업이었고 네. 그 연구비를 지원한 것도 남양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심포지엄이 학술 목적이 아니라 남양유업의 홍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면요, 식품이 어떠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거는 그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심포지엄 자체가 남양유업에서 만든 자리인데 남양유업의 비용을 들여서 남양유업 제품이 이제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식품이 이 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해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어떤 홍보가 되어버린 셈이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가 보기에는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인데 앞으로 어떤 지점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네. 어떤 게 좀 쟁점이 되겠습니까? 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조사를 거쳐서 수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심포지움이라고 불린 행사가 과연 홍보 행사로 분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순수 학술 행사로 분류가 될 것이냐, 이게 갈림길이에요. 예. 이게 그런대로 비용 지원은 했지만 주체적인 학술팀이 주관을 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참여해서 순수한 학문 연구의 내용을 발표하는 장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학술 심포지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 홍보 문제는 살짝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기업들도 여러 학술 재단이라든가 학술 연구라든가 학술 행사들의 지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는 오히려 이것은 학술이라는 미명으로 포장은 됐지만 특정 기업, 특정 브랜드,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색채가 매우 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남양유업 외에도 모 대학의 수의과 연구팀이 함께 연구를 한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정말 순수하게 나온 것이냐. 그런데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리스라는 제품이 77.8%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면요, 대중이 믿을 수밖에 없죠. 77.8%라는 숫자가 연구의 결과 도출이 되었구나.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식품을 먹는 것은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이건 유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기망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표현을 할 때 이제 사실상의 홍보라는 표현을 한 이유도 어제 저희가 잠깐 이 내용 보도해 드리면서 실제 뭐 마트나 이런 데에서 저 발효유 제품이 거의 동일할 정도로 팔렸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대중들께서는 이 홍보 효과가 없었다고는 말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실제 그러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혐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입증돼서 이건 홍보가 맞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식품 광고는 사실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거라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자체의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식품인데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광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또 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식약처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 보면 식약처에서 이 남양유업에 대해서 2개월에 대한 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저도 이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좀 찾다 보니까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어떤 행정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해당 관련된 발효유 제품 판매에 대한 부분만 영업정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남양유업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다 어떤 정지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 영업 정지라는 건 그 해당 업체에 대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됐던 이 발효의 판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양유업 전체의 영업 정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거래소도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이거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쟁점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쟁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다.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제품이 일시적으로 품절이 됐었어요. 아까 동이 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또 하나의 시장이 있는데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일시적으로 29%라고 하는 막대한 주가가 치솟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자, 앞으로 이게 코로나에 이 제품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예. 이 회사의 주가는 상당히 오를 수 있겠어라고 투자자가 판단했겠죠. 실제로 60억 내외의 개인 투자가 발생을 해서 예. 보통주와 우선주를 매수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 굉장히 무책임한 발표다. 왜냐하면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걸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단 말이에요. 예. 그럼 잘못된 발표를 통해서 투자자가 매수해서 그다음에 주가는 떨어졌겠죠.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예. 그러면은 이 뭔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개인들이 예. 투자 손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 이 피해도 문제인데 예. 이 시기에 만약 내부의 대주주 내지는 임직원 주주들이 주가가 비싸졌을 때 파는 현상이 투매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문제될 겁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정보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에서 들여다보는 대목은 예. 주식시장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이상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의도는 없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남양유업이 이제 그런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실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개미 투자자들, 네. 손실을 본 개미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님?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는데 코로나의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한 거는 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부정거래에 해당의 여지가 많습니다. 부정거래라는 거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오인하게 해서 손해를 끼친 건데 이런 부정거래 그리고 또 만약에 임직원들이 이러한 발표 결과를 예상하고 예. 미리 이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했다. 근데 이거 과정에서 이제 선의의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이 관련자들은 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미공개 거래 정보나 아니면 이렇게 부정거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손실을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쟁점이 과연 손해를 이 사람들 그 선의의 그 투자자들이 이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자기는 남양유업이라는 주식을 사고 싶어서 한 건지 이런 입증의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 배상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 좀 짚어보고 있는데 그래서 남양유업도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입장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뭐 일이 벌어지고 이제 나흘째에 대해서 이제 오늘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이 과정에서 사과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가는 급등했다 다시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분명히 그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을 했을 수 있는데 이 상장까지 된 회사에서 이러한 논란을 과연 모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의문점은 남습니다. 예, 그 의문점이라는 건데요. 실제 그 남양유업은 작은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까지 파장을 예상했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뭐 앞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의 염증은 피로도는 너무나 커져 있고 너무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고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두렵고 백신은 아직은 멀고 이런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입고 싶은 심령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마스크를 우리 아이들에게 씌우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면역 체계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예. 하는 노력들을 일상적으로 하는데 이 제품은 굳이 이렇게 광고하지 않아도 예. 잘 팔리고 있고 우리가 잘 먹는 제품이에요. 다른 효능들이 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먹는 제품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욕심이 더 과했던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영세 지금 이 어떤 상공인들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은나노다, 이온이다, 원적 개선이다를 붙여서 코로나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지 않게 이제 판매한 굉장히 허술한 상품들이 많았어요. 예. 지난 1년간. 예. 그래서 다 이게 큰 경우에는 사기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대기업이 이런 부분에서 예. 사실은 우리는 학술의 뒤에 숨어 있으니까 학문적 연구의 뒤에 숨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하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수위를 예. 굉장히 오판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안타까운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제 저희 나온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이런 이제 평론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한 기업이 기업의 어떤 자산을 들여서 심포지움이라는 걸 개최한 다음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래서 막 이제 이 제품이 동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품을 홍보했던 기업의 그 기업이 홍보한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과신을 하면서 제품이 동이 났는데 국가가 믿어달라고 하는 백신에 대해서는 네. 왜 이렇게 많은 가짜 뉴스와 불신들이 조장되는가 이제 이런 거를 좀 짚어주셨는데 네. 그 대목은 혹시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그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는 걸 우리가 빠뜨렸죠. 예, 예. 그 사이에 언론이 있는 겁니다. 아, 국가가 발표하는 건 아까도 뭐 청와대 발표, 우리가 뭐 방역 당국 발표를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과 시민들은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나 혹은 학술 단체가 발표하는 것도 국민들은 모르죠. 언론이 보도해 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럼 이 학술 단체의 발표를 언론이 실었을 때 초기 기사는 어땠을까요? 네. 이 발표는 문제가 있다고 썼을까요? 전 미디어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이런 발표가 나왔다라고 대서특필을 해줬으니까 예. 신문에서 이걸 본 분들이, 방송에서 본 분들이 아,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네? 그럼 우리 지금 엉터리라고 이제 보도하고 있잖아요. 언론은 처음에는 효과 있다라고 보도했다가 예, 이거 예. 문제 있다, 네. 처벌받아야 된다고 보도하는데 미디어의 책임도 굉장히 엄중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정부의 이 어떤 방책을 시민들이 믿고 예. 불신하는 것, 언론이 또 이 기업의 발표를 믿고 불신하는 것 사이에는 예, 예. 프리즘처럼 작용하는 미디어가 있는데 우리의 책임이 참 엄중하구나 하는 점을 느낍니다. 예, 저희도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급한 연결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건 큐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긴 시간 고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